제가 자바 이후에 HTML5, CSS,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jQuery, 스프링을 차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완성도 높은 쇼핑몰 프로젝트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독, 좋아요, 광고 안 건너뛰기는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 코딩이죠.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실제 이클립스에서 키보드로 타이핑하면서 코딩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개념은 자, 우리 수학 시간에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수학 시간에 사용한 변수는 여러 값을 대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죠. 자, 자바의 변수는 특정 메모리 영역에 할당된 이름입니다. 자, 앞절에서 우리 프로그래밍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앞절에서 프로그래밍이란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보면 앞절 요거죠, 요거. 자,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래밍 과정은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자료 데이터를 먼저 입력받죠. 입력을 받은 후, 자, 그 자료를 처리하죠. 그리고 처리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자, 앞절에서 프로그램이란 입력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변수는 입력한 자료나 처리 중인 자료를 특정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해서 처리 시 편리하게 가지고 가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자, 우리가 자료를 입력을 받죠. 자료를 입력을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입력한 자료를 메모리에 특정 영역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리할 때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또 처리한 결과를 또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입력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저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일이 메모리의 위치를 알고 이러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서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이름을 변수명으로 지정을 해 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력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변수에 예를 들어 20을 입력했다가 20을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고 우리가 요 20을 처리하고 싶다 이러면 요 변수명으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한다 이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또 결과값을 또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다시 저장하고 또 변수 이름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고 자 이런 식으로 변수는 우리가 처리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해 놓고 이 변수명으로 쉽게 가지고 와서 사용하자는 목적으로 변수를 사용한다 이거죠. 자, 변수에서는 자 그러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이거죠. 다음은 변수 선언 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수 선언 시에 사용되는 변수명은 자료가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 이름이라 그랬죠. 자료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룹니다. 자료 또는 데이터라고 하죠. 변수 선언 형식이죠. 자, 변수명을 써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를 이제 띄웁니다. 한 칸 이상. 그리고 앞에 자료형 또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 변수를 선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료형 변수에 저장될 자료 종류와 변수에 할당된 메모리 크기를 지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모리 영역에 지정한 이름이죠, 이름. 자, 여기 자료형을 써주면 요 이제 지정할 메모리 영역의 크기와 이제 요 메모리에는 어떤 자료형이 저장되는가 그걸 지정해 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2번 변수명은 메모리 영역의 이름을 지정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int형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int형 변수 선언 시 메모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료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상세히 배우겠지만 int형으로 선언되었으므로 4바이트 32비트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의 이름이 num으로 지정됩니다. 자, 보면 그림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int num이라고 선언됐죠. 자, 그러면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지정해서 어느 부분에 생성한다는 것은 JVM이 알아서 자기가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int로 지정됐으니까 int는 정수형 자료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수형 자료를 저장할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라 이럽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수형은 자바에서는 4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JVM이 4바이트 영역을 지정해서 그 영역의 이름을 num으로 지정한다 이거죠. 자, 여기 바이트, 비트란 개념이 있죠. 자, 요거를 제가 또 처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요걸 영장에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영장 보면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 5절에 보면 자, 컴퓨터는 0과 1로 정보를 처리한다 그랬죠. 자, 비트와 바이트. 살펴봤듯이 컴퓨터는 0과 1로 동작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0과 1로 변환되어서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14는 1110이라는 이진수로 변환되죠. 되어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4비트죠. 이때 메모리에 있는 이진수 한 자리를 비트라고 한다 이죠. 그러니까 14 같은 경우는 1110이니까 4자릿수니까 4비트죠. 한 비트는 0 또는 1로만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총 2가지 정보만 구분할 수 있죠. 0, 1. 그렇죠. 그러므로 14를 표현하려면 4비트가 필요하다. 그죠. 여기에 1110. 이처럼 여러 비트를 묶고 몇 자리의 이진수로 자료를 표현한다면 훨씬 다양한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개의 비트를 묶은 것이 바이트다 이거죠. 그리고 1바이트는 결국 1바이트는 8비트겠죠. 8자리의 이진수로는 총 2의 8승인 256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8자리의 이진수로는 총 2의 8승인 256가지 표현이 가능하므로 1바이트는 1비트보다 훨씬 많은 값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실제 메모리의 구조죠. 자, 메모리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이 있어서 각각의 셀에 0 또는 1로 저장되죠. 요 각각의 셀, 요 한 개를 이제 비트라고 하죠, 비트. 여기 있는 것처럼 8개를 묶은 게 1바이트다 이거죠, 바이트. 자, 요게 비트와 바이트의 개념입니다. 자, 결론이 자, int num 하면 자, 메모리 영역에 4바이트, 32비트를 JVM이 지정해서 그 영역의 이름을 num으로 지정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원하는 대로 지으면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서 지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딩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규칙이 있다 그랬죠. 이런 변수 이름 짓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른 개발자들이 하는 그런 일종의 묵시적인 규칙에 의해서 지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공동 작업을 할 때 그만큼 가독성 높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으로 하니까 내가 작성한 소스를 남이 보고 남이 작성한 소스를 내가 보니까 어, 이제 서로 가독성이 좋도록 일정한 규약, 지정된 규칙에 의해서 작성해 주는 게 좋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표 3-에 변수 명명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짓더라도 이런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주면 좋다 이거죠. 자, 변수명은 영문자와 숫자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int num에서 지금 영문자로 만들었죠. 자, 그리고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예약어들. int 클래스는 예약어죠.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는 예약으로 변수명을 지어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int 반면에 int 클래스 1은 되겠죠. 클래스 다음에 1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다른 단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int grade라고 지금 변수명을 썼죠. 근데 뒤에 보면 int grade에서 G가 대문자죠. 두 개의 변수는 다른 변수입니다. 철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변수가 아니다 이죠. 사람과 같이 인식을 안 한다 이거죠. 대소문자까지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명의 첫자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써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변수명의 첫자는 소문자로 적어주는 게 약속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좋다 이거죠. 변수명의 첫자는 반드시 특수문자, 언더바와 달러와 영문자여야 된다 이거죠. 자, 변수명으로 한글도 사용할 수 있으나 가독성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으로 한글도 사용할 수 이런 식으로 int 예를 들어 한글 해서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글명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은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영문자와 숫자를 짓는 거죠. 숫자를 짓고 그리고 변수명의 첫자는 이런 식으로 언더바와 달러와 영문자만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 11 해서 자 이런 식으로 7이 뒤에 붙죠. 요거는 가능하다 이죠. 반면에 int 7, 11 하면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죠. 왜냐면 첫째자가 보면 언더바 달러 영문자여야 되죠. 근데 7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자, 특수문자는 언더바와 달러만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있죠. int에서 7-11인데 앞에 언더바가 붙었죠. 그 언더바는 첫째자가 될 수 있다 이죠. 첫째가 될 수 있고 특수문자로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첫째 번에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죠. 보면 int 언더바 7 언더바 11 이것도 가능하다 그죠? 보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언더바가도 가능하다 이죠. 앞에도 되고 중간에도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근데 int에서 자 이런 식으로 샵은 특수문자죠. 7, 11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샵은 특수문자니까 특수문자는 언더바와 달러만 가능하다 그랬죠. 당연히 int 앞에 달러 7 언더바 11 이거는 가능하겠죠. 앞에 달러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첫 문자는 항상 소문자로 시작한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레이드. 자, 싱글 네임에서 n이 소문자죠. 근데 싱글 네임에서 n이 대문자인데 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지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의 첫자는 항상 소문자여야 된다 이거죠. 자, 하나 이상의 단어가 합쳐지는 경우 두 번째부터 나온 단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표현한다 이거죠. 보면 7-11이라는 변수명을 짓는데 보면 int 7에서 7하고 11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죠. 그러니까 변수명은 첫째자는 소문자니까 7의 s는 지금 소문자죠. 근데 뒤에 11은 다른 단어가 합쳐질 때 다른 단어의 첫째 e는 대문자로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s는 소문자, e는 대문자다. 이런 식으로 7, 11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안 좋다 이거죠.
변수명은 의미 있는 명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nt 스코어에서 변수명이 스코어니까 요 변수에는 이제 저장되는 정보가 어떤 점수 정보가 저장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독성 있게 지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길이는 상관없이 자 이런 식으로 변수명에 맞춰서 의미 있는 명사형으로 지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int s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명을 지어줘도 되는데 int 단순히 s, int a, int a1 이런 식으로 지어줘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 변수만 봐서는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죠. 될 수 있으면 변수 이름은 가독성 있게 명사형으로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길이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변수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바에서 변수를 명명할 때 이런 규칙에 의거해서 변수명을 지어주면 좋다 이거죠. 실제 이클립스에서 변수 지정하는 그 예조 보면 int no 하면 선언이 가능하죠. 변수명은 영문이나 영문자나 숫자로 지어져야 되죠. 영문자니까 가능하다. 근데 여기 주석으로 해놨죠. int 711은 안 되죠. 첫째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돼요. 문자. 영문자나 아니면 특수문자 중에는 언더바와 달러 요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하죠. 7은 숫자니까 안 된다 이거죠. int 11 7은 되죠. 7이 뒤에 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숫자는 앞에만 안 나오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D나 중간에 와도 상관없다 이죠. 자 보면 자 int에서 자 제일 앞에 지금 달러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달러 기호는 특수문자로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언더바도. 자 그러니까 7이 중간에 오고 있죠. 중간에 와도 상관없다 이거죠. 숫자는 제일 앞에만 안 오면 된다 이거죠. 자 14항에 보면 int에서 지금 샵이 제일 앞에 오죠. 안 된다 이거죠. 샵은 앞에 와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와도 안 된다 이죠. 특수문자는 언더바와 달러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죠. int 클래스 예약어는 변수명을 사용할 수 없죠. 근데 int 클래스 1은 됩니다. 자, int 711에서 하나 이상의 단어가 합쳐지는 경우 다음에 첫 문자는 대문자로 표현한다 이죠. 7하고 11하고 합치니까 이가 지금 대문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자 보면 변수 이름 쉽게 짓는 방법이다 그죠. 자바에서 변수는 주로 처리해야 할 자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수 이름은 저장하고 있는 자료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 짓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변수의 시험 점수를 저장할 경우 시험 점수에 해당하는 단어인 스코어로 지어주면 좋다 이거죠. 그리고 변수 이름은 충분히 길어도 프로그램 실행과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단어를 이어서 이름을 지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수명을 여러분들이 명명할 때는 이 변수에 저장되는 자료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지어주면 좋다 이거죠. 자, 변수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직접 우리가 한번 이클립스에서 변수 명명법을 이용해서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